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제가 중국에 왔습니다. 자, 황금매물TV 2탄 해외편인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대비 지금 중국의 어떤 가격대들이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진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복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자 제가 중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실된 이야기들, 진실된 정보들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친구의 어떤 제안이 왔어요. 너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운전도 가능하니까. 한 가지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단계? 이런 숙소를 쓴 아파트 그냥 조금만 난 벌어도 되겠어. 먼 훗날 후회.中国的房地产市场，从长远的角度来说，它还是积极向上的，因为还是很具有投资价值的。在中国的房地产市场中间，虽然说有涨有跌有起伏，那这个都是我们有政府极力的扶持。那在中国的这个整体的市场上，我们的城市化建设还没有完全的结束，我们还有众多的空间和机会。那我觉得，特别是在上海这个特殊的这个城市中，它应该会向上，有更多的投资价值。중국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GDP의 거의 30% 가까이, 25에서 30%는 부동산에 의해서 견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많이 경기가 침체되고 또 하락되고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걸 정부가 원하진 않아요. 단 너무 폭등이 되거나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부실 그 기업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좀 안 좋아진 원인 중에 하나는 작년 팬데믹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대출을 좀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많이 컸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을 그냥 보고 두고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대출 완화 정책이라든지 개인 대출 완화, 또 여러 가지로 또 지방 정부에는 또 선수금을 작게 내도, 그러니까 대출이 이제 결국은 대출 완화 정책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부동산 경기를 지금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 버스 카드를 구했습니다. 이 버스 카드를 가지고 어디를 갈 거냐?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한 거예요. 이거 지하철에 충전해야 되는데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서 구했고요. 버스를 타고 정말 상하이의 최고의 끝판왕, 바로 동방명주가 있고 상하이 타워가 있는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71번만 Y탄 직통으로 가는 버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상하이 오면서 뭐 중국 뭐 별거 있겠어? 사실 중국 처음 왔거든요. 저 필리핀 갔을 때 처음 갔던 거 기억나시죠? 쟤는 뭐야, 필리핀 처음 가봤어 했던 것처럼. 정말 근데 중국 안 와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한번 꼭 와보세요. 왜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내수시장이 원체 빵빵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G2의 위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 한번 풀었다 다시 한번 풀겠다 막 하면 이 부양 정책 때문에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사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부에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있는 곳인데 어떤 한국에서도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국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은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작은 어떤 소규모 뭐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중국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 대비 우리 한국 서울이나 수도 이런 데들은 좀 개발이 좀 많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 산업이 됐던 뭐가 됐던 한국의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가려면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멋있게, 좀 더 화려하게,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속도감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관계가 안 좋긴 하지만 여행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 9월에 중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막아서 중국 제주도라든가 뭐 평창이라든가 서울의 어떤 부동산들을 이렇게 살 수가 없었는데 제 막연한 생각인데요. 정말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열리면 이 뉴요커들이 한국으로 진입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5천만 인구 대비 플러스 중국 자본이 움직였을 때는 정말 갖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나라 맛집, 음식부터 케이팝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가격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좀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한 2, 3일에 걸쳐서 상해를 둘러보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과 또 부동산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다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우리 여기서 실제로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정말 안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속을 정말 그 속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인구에 대한 어떤 내수 시장 이런 것들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약간의 위기일 수는 있으나 회복은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여지고 있고. 네, 이제 상해를 떠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상해에 올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다음에는 속속들이 더 숨어있는 곳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다 이런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 기회 만들어 보고요. 정말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미국 LA까지 제가 갈 예정이니까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어떤 많은 투자 전략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